안녕하세요. 오늘도 꾸야입니다. 오늘은 들어보자 그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제가 여러 번 고민을 했던 그런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독재자 그리고 패작이죠. 패배 작업이라고 불리우는, 이게 한간에 논란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서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나 독재자 문제, 그리고 패배 작업. 참 이게 패배 작업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패배 작업이 서버에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들이 단합이죠. 단합. 정말 하나가 돼서 자신들이 이런 정해진 룰이나 계획에 정확하게 행동을 해 주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사실상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게 더 힘든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강한국을 하다 보면 무조건 이기면은 좋아요. 무조건 이기면 좋지만 문제는 우리가 승리함으로써 인해서 상위 리그로 승격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현재 수준이 실버 리그에 있기에 딱 적합한 수준이다 했을 때 처음 골드 리그를 딱 접하게 되면 정말 일단은 평일에도 예상보다 골드 리그는 평일 점수가 상당합니다. 평일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상보다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헬게이트가 열리죠. 지옥문이 열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나의 공격은 그냥 병력 꼬라박기, 나의 방어는 대체 내가 방어 왜 하는 거지? 하는 이럴 정도로 정말 큰 격차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것도 존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패작이라 그러죠. 우리가 최강한국을 하면서 자신의 서버에서 리더들이 수뇌부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리그인데 레전드는 정말 너무 넘사벽이야. 우리가 레전드까지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도저히 레전드는 아니고 우리 골드에 일단은 조금 머물면서 전력 보강하는 시간을 갖자. 우리는 아직은 더 시즌 영웅도 더 나와야 되고 레전드 가면 막 X 시즌이 즐비하고 강력한 성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레전드 가면 매일 두드려 맞기나 하고 평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평일 보상을 계속 받는다는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 우리는 골드에 좀 남아있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 결정에 따르게 되고, 그 결정은 황제의 서신이죠. 황제의 명에 의해서 전파되게 됩니다. 시스템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의 이런 게임에 대한 배경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세시대의 전쟁을 모토로 주로 다룬 게임이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군주제죠. 군주와 왕, 그리고 영주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도시를 통치하는, 지금으로 치면은 시장 정도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과 대통령, 한 국가를 통치하는 대통령, 이런 게 다 존재하는, 특히나 군주제에서는 이 왕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왕권이라는 거의 기본은 이제 승계의 개념인데, 그런 걸 떠나서 승계 같은 경우는 게임에서는 별로 개념이 없지만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황제가 존재하고 영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 메시지를 받을 때 존경하는 영주님들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의 주인이죠. 한 성이 하나의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패작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아요.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들어보자 그 이야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이 패작이라는 게 누구 한두 명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패작이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어야만 가능한 건데, 패작을 어쨌건 간에 결정을 했어. 그러면 따라줘야 되는데 100% 안에 99%? 그래요. 네, 1% 양보해서 99% 불만이 생기거나 반대가 생깁니다. 우리가 왜 져야 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각 리더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근데 웃긴 건 보통 설명을 해줘도 열의 여덟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비단 언어적인 차이만은 아닙니다. 특히나 문화, 정서적인 차이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부정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 없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제각기 각자의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난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의 벽을 세우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벽을 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벽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무조건 자기는 아니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에 대한 이런 합당한 이유들이 등장을 하면 괜찮은데 항상 마치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아서 어떻게든 내 의사가, 내 의견이 합리적이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꼬야는 정말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통 패작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패작은 일단 왕좌 협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왕좌를 뺏기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현저히 내려갑니다. 거의 못 이긴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왕좌를 방어 못할 정도의 전력 차인데 영웅대전에서 이긴다고? 킬이벤트에서 이긴다고? 제가 볼 땐 안 그래요. 왕좌를 뺏길 정도의 전력 차이면 킬이벤트도 당연히 우리가 질 거고 영웅대전도 당연히 우리가 밀리는 수준일 겁니다.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왕좌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 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점수가 왕좌협정이 2점을 빼면 총 13점 중에 11점이 남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6대5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팽팽하게 한다고 해도, 다 이긴다고 해도 6대5로 지거나 이기게 됩니다. 근데 킬이벤트랑 영웅대전은 점수가 다르죠. 1점씩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1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킬이벤트고 영웅대전이고 뭐고 다 이긴다고 가정하고 평일에 하루만 지면 6대5예요. 6대5가 됩니다. 평일에 하루만 지면. 굉장히 편하게 짤 수 있어요. 일단은 평일에 하루를 지고 상황 봐서 여차하면 영웅대전 패작하면 됩니다. 영웅대전만큼 패배를 강제로 하기가 쉬운 것도 없죠. 그리고 사실 영웅대전에 대한 보상은 쥐똥만큼이에요. 개인 보상밖에 없고. 우리가 최강왕국에서 우리 국가가 이겨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슈퍼소환권이잖아요. 슈퍼소환권을 받기 위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영웅대전에서 우리 국가가 이긴다고 뭐 주냐고요? 안 줍니다. 심지어 우승자에게조차도 용기의 훈장 진짜 쥐똥만큼 줘요. 그냥 패키지 반 개도 패키지 3분의 1,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주기 때문에 영웅대전에서 상대 국가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할 정도의 유저가 그 용기의 훈장 몇 개에 집착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많은 선수들이 영웅대전에서 그런 거에 집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영웅대전에서 그 용기 훈장 몇 개 안 되는 거 받으려고 무리해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 생각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정도 급에 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그 용기 훈장 몇 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신경 안 쓴다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효율적인 패작 방법은 월요일 채집날 패배를 강제하는 겁니다. 심지어 패배하기도 쉬워요. 그냥 채집을 안 하면 되니까. 상대방 국가는 같이 패작을 한다고 쳐도 어쨌든 간에 우리보다 우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상대 국가보다 전력이 월등하면 정말 패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 전력이 비등비등하거나 우리가 좀 질 것 같다 하는 때 패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 어쨌건 월요일을 제가 최고의 효율로 꼽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상대적으로 월요일날 최강왕국에서 받는 개인 보상들이 다른 요일보다 적습니다. 최강왕국 매일매일 점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보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국가 보상조차도 이런 각종 주는 보상들이 모두 적어요. 월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그만큼 구박이라 그러죠. 보상 박스 9개까지 여는 동안 필요한 포인트도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꾸야가 생각하기에는 월요일이 가장 손해가 적은 날인 거죠. 월요일은 저도 손해가 적어요. 승패는 똑같습니다. 승패에 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월요일지든 화요일지든 수요일지든 진 건 지는 거잖아요. 야구라는 스포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흔히들 교육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야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경기를 합니다. 1년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80일씩 경기를 하죠. 굉장히 오래 1년에 반을
시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기 레이스인데 최강한국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야구에서는 질 때 잘 져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도 똑같다고 봅니다. 질 때 잘 져야지 이길 때 확실히 이길 수 있지, 질 때 한번 잘못 지면 정말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 벌어지죠.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제가 볼 때는 월요일이 가장 효율적인데, 왜냐면 질 때 지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질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을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121서버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거에 대한 논리를 설명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몇몇 친구들은 이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했죠. 당연히 납득을 했으니까 거기까진 좋습니다. 근데 반대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죠. 당연한 겁니다. 반대가 없을 수는 없어요. 반대하는 친구의 논리는 그거예요. 정말 무과금 그리고 나약한 성들이 그나마 최강왕국에서 보상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날이 월요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날들은 그들에겐 너무 어려워. 왜냐? 왕국 표창 마스터도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날들은 건축, 연구, 영웅성장, 병사 뽑는 거, 모든 거에 자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킬 이벤트 이런 것도 당연히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쉽게 참여를 못 하겠죠. 그래서 보상 받기가 어려운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사실 월요일은 정말 무자본 투자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개념? 약간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채집만 보내놨다가 복귀만 시키면 포인트가 올라가고 보상을 받으니까요. 한편으로 제가 생각한 거는 일리 있는 얘기긴 합니다. 말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물론 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과금을 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과금을 하던 상태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에는 와, 그렇다는 것은 우리 서버에 우리 국가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이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는 플레이어들을 희생해서, 더 숫자가 많겠지만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약한 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희생해서 이걸 다른 날 패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죠. 왜냐면 전쟁 게임이잖아요. 전쟁 게임과 힘의 논리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강자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강자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고, 그것에 따라서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서버의 강함과 이미지 또는 전투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하면서까지 약한 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취지는 정말 찬성인데 장담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약하다는 성 자체가 의지가 아직 약한 겁니다. 단순히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게임에 과금 못해? 당연하죠. 돈이 있어야 과금을 하는 건데, 돈 없어서 과금 못해, 또는 돈이 있어도 과금 안 해, 이러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적어도 최강왕국을 월요일 채집에 의존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농장 아닙니까? 농장? 그만큼 게임에 과금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월요일날 자원이고 보상이고 아무리 많이 모아봐야 정말 게임에 열심히 하는, 과금 안 하는 사람 한 달 할 거 그 사람들은 3달, 4달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무과금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월요일 패작을 하든 뭐를 하든 결국에 그 사람들은 차곡차곡 하나씩 단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월요일 채집에 최강왕국의 보상이 휘청거릴 정도의 그런 상태의 성이라면 과금을 해도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121서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어요. 정말 말싸움도 많이 하고 티격태격, 이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뭐 이게 맞네 저게 틀리네, 뭐 아니 그런 말들 다 필요 없다 이거죠.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왈가왈가 말을 많이 해봐야 입만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뭐 다수결 뭐 이런 걸로 해서 결국에는 패작이 결정이 됩니다. 월요일날 패작을 하라고 했더니 역시나 그들은 배신하지 않아. 말을 안 듣네, 말을.
황제의 서신을 날리든 말든 뭐 자기들은 내 일 아니다 이거죠. 내 알 바 아니다 이거죠.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서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어쨌건 간에 우리 서버에 있어서 하나의 이런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게임하기에 외교적인 부분, 서버의 이미지, 그리고 이 상호 교류, 소통,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어 있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생각보다 스케일이 굉장합니다. 블록버스터요, 블록버스터. 아니 그건 아닌가? 어쨌든 그런데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한다면 서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이건 제가 감히 예상해 보건데 암담합니다. 그 서버의 앞날은 안 봐도 뻔해요. 자, 그렇게 해서 121 서버에서 조금 제가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이제부터는 처벌을 하겠다. 근데 거기서 또 반대 의견이 나와요. 이건 반대가 아니라 반기를 드는 거죠. 반기를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소위 말해서 네가 뭔데 우리를 처벌하거나 말아야, 이런 개념인 거죠. 아, 이해는 됩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처벌한다? 굉장히 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돼요. 좀 말이 안 맞고요. 그러기에는 사회적으로 뭐 불가능한 세상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누가 누구를 그냥 함부로 내가 너를 처벌할게. 웃기는 얘기죠. 누가 보면 진짜 콧방귀 끼죠. 장난 지금 나라냐 하죠, 진짜. 근데 그들이 간과한 거, 그들이 쉽게 생각한 거, 이 게임은 중세시대예요. 현대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일들도 대부분이 중세시대 때 역사를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중세시대의 전쟁에 관련된 다른 컨텐츠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거기에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해. 대신에 처벌 뭐 이런 거는 왈가왈가 할 것도 없고, 쉽게 말해서 네가 나랑 싸워서 이기면 나한테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야. 아주 간단합니다.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단해요.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달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서버를 위해서 뭐 제발 네가 좀 협조도 하고, 야 얼마나 좋으냐, 진짜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단합해서 유나이티가 되자. 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다, 위아더 원을 외치면서 막 온갖 막 샤바샤바 합니다. 그래도 안 되네. 정말 골치 아프죠? 대부분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꾸야 너는 독재자. 아니 뭘 독재를 했다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픕니다. 저는 예전에도 왕자 로테이션도 해보고 막 얘들 의견도 들어보고 강제로 힘으로도 밀어붙여보고 전쟁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얘기는 너희는 독재자. 대체 뭘 독재하는 겁니까? 대체 독재자의 정의가 뭔지 저는 그거부터 궁금해요. 요즘에 135 서버에서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우리 보고 독재자래. 제가 보기엔 그래요. 어린아이 징징대는 것도 아니고, 야 우리 버프 좀 줘, 우리 관직 뭐 줘. 근데 저희가 아야 그건 싫은데 니네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러면 대뜸 하는 얘기가 그래서 니네는 독재자인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랑 독재자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의회처럼 회의하는 그룹이 있고, 거기에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서버를 위해 토론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웃긴 건 우리에게 독재자라고 말을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런 토론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즉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들 말은 자기한테 우리가 의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토론에서 결정된 사항을 공표한 건데 그들은 우리가 명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신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황제는 한 명인데 니네는 1000명인데 한 명이 1000명 찾아다니면서 똑같은 말 1000마디씩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답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회의에 반영해서,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일주일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벌써 최강국 리그가 바뀌고 다음 시즌 치르고 있겠네. 그거 한번 하면. 그래서 길드에 임원이 있고
R5가 있잖아요. 길드장이. 연맹이죠. 연맹장이 그런 리더 이런 그룹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연맹장이 연맹의 대변인이죠. 연맹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 가만 보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연맹장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도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안 됐어. 와, 근데 나와서 뭘 떠들어. 그죠? 내부적으로도 얘기가 안 됐는데 나와가지고 알갈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네. 우리 의사는 이렇네. 나중에 따로 알고 보면 지들끼리도 얘기 안 돼가지고 지들끼리 싸워요. 야, 내가 이게 맞잖아. 아니, 내 생각은 그건 아닌데? 이러고 있어, 자기들끼리.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런 영주와 성을 가진 자, 영주와 황제, 왕 이런 거에 대한 이 권력의 힘은 정말 막강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게임 내에서 정치적으로 입김이 센 이런 키보드 워리어죠. 입방정 떠는 애들의 권력은 굉장합니다. 근데 웃긴 건 그 친구들은 정작 사건이 발생하면 아니 어디 간 거야 좀 나오라고 나와서 아니 우리가 꼭 무조건 100% 승리만을 해야 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조건 100% 우리가 다 이겨 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건데 그죠? 당장 내일 최강한국도 어떻게 될지 결과가 모르는 판국에 무슨 뭘 다 이기네 지네 이미 자기들끼리는 세상을 정복했죠. 우주 정복했지 벌써. 그런 친구들이에요 매번. 어쨌든 자 독재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게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독재자다 어쩌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려면 그만큼 뭔가 자기가 해구선 얘기를 해야죠.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토론에도 참여하고 서버의 일에도 관여하고 단순히 그냥 자기가 뭐 할 때마다 나는 이거 아닌데 왜 나는 안 해줘? 너 독재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형의 친구들을 보면 항상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의 맥락은 모른 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어디 귀퉁이에서 하나 주워들은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과장하거나 또는 자신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게 맞다. 정의를 내려놓은 후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것이 마치 사실인 양 이야기를 전달을 합니다. 이걸 영어로 루머라 그러죠. 이런 게 루머인 거예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정의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유포하는 거. 이런 게 루머 아니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혹시나 제 영상을 보게 되면 확실히 알아두시라고 각성하세요.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디 가서 다른 얘기를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정작 그 사건의 맥락을 아는 사람들, 팩트를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얘기가 틀리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나서서 표현할 의무 자체도 없고 굳이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가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재밌게 즐기자고 플레이를 하는 것인데 그런 사소한 사람들, 소소한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건 깔끔하게 무시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속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관종? 네, 관심종자 같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더라고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스스로 물러나고 포기하는 그런 성향을 지닌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뭐 저희 서버에서도 몇몇 그런 관심종자들이 자꾸 채팅해서 뭔가 이런 루머를 생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서버에도 그런 친구들이 한두 명씩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채팅하려고 게임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채팅 굳이 이게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는 단순히 정말 전쟁하는 게임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채팅할 일 같은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의 들어보자 그 이야기 독재자 패배 작업 이 패작 정말 골치 아픕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서버에서 결정한 패작 또는
황제를 오랫동안 지속하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버의 황제가 정말 몇 달 동안 한 사람이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이게 과연 내가 생각하는 독재, 이런 그 기준에 맞는 건지, 내가 독재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 건지, 또는 나는 지금 정말 우리 서버에서 패작이 필요할 때 내가 그 패작에 대해서 임무를, 해야 할 것들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재밌어요. 참 121서버부터 135서버까지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들어오면서 게임을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함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이 정말 즐겁게 우리끼리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간간히 이 관심종자들이 튀어나와서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이 되길래 혹시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어떠셨나요? 앞으로 들어보자 그 이야기 시간에는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연들, 있었던 일들, 또는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꾸야입니다.